오늘은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 실물에 투자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의 투자가 존재해요. 특히 자통법, 자산시장통합법이 개정된 이후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졌는데,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 펀드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욱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자, 여기서 약간의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집이나 땅 같은 걸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 투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물의 관리, 보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에 대한 업무는 당연하고, 아예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차 사업을 하는 것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한 모든 투자들을 다 부동산 관련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계획안을 가지고 대단위의 개발을 하는 거를 우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것도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예요. 심지어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의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부동산 펀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동산 펀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건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모든 투자는 상대적이에요.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주식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지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통법 개정 이후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확대돼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주식 투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경공매형 펀드에 관심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경매라고 하면 대부분 집을 싸게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나요? 쉽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찾는 건 완벽한 나의 반쪽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가 권리 분석이 잘못돼서 낭패를 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 경공매 펀드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일단 많지도 않고, 설령 있다고 해도 보수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투자하실 자산 리스트에서 경공매형 펀드는 빼셨으면 해요. 그리고 CP, 기업어음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AB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우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ABCP는 유동화된 형태의 자산이 담보로 존재를 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보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기업어음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것도 덜 위험할 뿐이지 완벽한 안전자산은 아니죠. 이 세상 모든 투자 자산들은 대부분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언제나 적절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데요. 그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의 범위나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하시려는 자산의 성격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 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내 성향과 잘 맞아야 한다. 투자자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빠른 회전을 좋아하는 투자자도 있고, 다소 늦더라도 꾸준한 투자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죠. 만약에 나는 화끈한 투자 변화를 선호해 하시면 부동산 관련 투자는 맞지 않아요. 이 자산 특성상 짧은 시기에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은근한 투자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자여야지 부동산 펀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죠. 자, 둘째,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라. 사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샀다가 바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 역시 일정 부분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당연하겠죠? 펀드를 조성해서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투자를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 다 환매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주식이야 뭐 그저 거래세만 손해를 보면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허가받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투자 자금을 바로 돌려줘야 된다면 이 펀드를 설립한 사람은 항상 투자자에게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부동산 펀드가 100% 현금화가 어렵다는 건 아닌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환매가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한 펀드도 있어요. 공모형 부동산 투자회사는 황금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모형 리츠에 투자를 하셨다면 약 90일 정도 동안에만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시기가 지나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마치 주식을 거래하듯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작은 경우는 안 돼요. 부동산 펀드 중에서도 어느 정도 황금성이 보장된 펀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공모형 리츠가 아니라면 그 외 부동산 펀드들은 공모형일지라도 상장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사모형은 환매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한번 투자하면 상당 기간은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를 고르는 일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펀드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잊고 묻어두어도 되는 여유 자금이 생기시거나 혹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관심을 두도록 하세요. 거의 유일하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펀드라면 리츠 재간접 펀드 같은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더 많은 부동산 인력들을 고용해서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인데, 그러니까 마치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언제나 존재를 하는 편이라서 매수와 매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